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상황입니다. 안보, 민생, 경제 삼중 위기입니다. 이같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 극복에는 관심이 없고 50년 전 이념 전쟁에 갇혀 국민 분열과 갈등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주세요. 네, 총리님, 지난 8월 29일 날 한미일 훈련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해군 이지스 구축함과 일본 자위대 이지스 구축함 하구로함이 참가했죠? 네, 뭐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만 같이 이제 연합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8월 29일은 무슨 날인가요? 뭐 아마 우리 경술 국치일이겠죠. 네, 경술국치일이 어떤 날입니까? 글쎄요, 우리나라로서는 좀 부끄러운 날이죠. 네,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뺏긴 치욕적인 날입니다. 우리가 이 날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글쎄요,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런데 장악 능력과 국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그러한 훈련과 또 우리의 무기 체계의 정비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 또 하루이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술국치일에 우리 힘을 키우는 데는 동의합니다. 독도 수호 훈련은 못할 망정 어떻게 일본 자위대 함과 같이 연합 훈련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근의 국제적 분쟁과 우리 북중러 군사 협력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에 계셨던 우리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그 절실성과 위협에 대한 위험성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정말 하루도 낭비하지 말고 우리나라도 국제적 차원의 군사 협력 필요성을 계속 인식하고 힘을 길러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라든지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절실한 안보에 대한 대비를 그렇게 우리 과거사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2일 날도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해군이.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 날입니다. 마치 다케시마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유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 5,200만 모든 국민과 전 국회의원님과 모든 국무위원들은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연합훈련과 독도가 우리의 땅임이 확실한 그러한 데에 대한 의지와는 저는 너무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힘을 기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일본과 3번 훈련했는데 2번이 이런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 배경과 특정적인 이런 일을 알고서 한 겁니까? 모르고 한 겁니까? 도대체? 저는 군사훈련이라는 거를 누구보다도 예비역 육군 대장까지 지내셨던 의원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모든 참여하는 국가와 심지어 각 함정이나 무기 체계의 가용성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아팠던 과거를 우선순위에 둘 것이냐, 우리의 안보, 우리의 자각력, 우리의 국방력의 향상, 이것을 우위에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해필 그날 합니까? 본 의원이 군사력 강화를 반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모님 기일날 저녁에 회식합니까?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총리님 다음 넘어가시죠. 오늘이 순직한 해병대 최상병의 49제가 있는 날입니다. 오전에 49제가 했다고 합니다. 구명조끼 한 장만 입었어도 살릴 수 있었는데 너무나 황망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장례식장 가서 군 출신으로서 또 국방위 간사로서 유가족께 죄송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군에 자식을 보낸 우리 부모들은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유가족이나 국민들께 한마디 하십시오.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 장례식장 내지는 그 조문을 하셨으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저도 그 조문을 표하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이 최상병에 대한 그러한 국가에 대한 공헌과 그리고 우리 국가로서 모든 최선의 예우를 다 해야 한다, 이렇게 담화문과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가서 조문을 하고 우리 최상병의 그 국가를 위한 그러한 그 사망에 대해서 다 애도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또 국민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집단 항명 사건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총리님은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땠습니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까? 네, 저도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구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두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사건은 7월 30일까지는 수사가 잘 됐는데 7월 30일 날 장관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30일 날 총리님도 보고 받았습니까? 구두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리고 31일이 가장 결정적인 날이에요. 대통령실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대통령이 주관했고 이때 박대령의 증언에 의하면은 대통령이 노발대발하고 장관께 전화했다, 이런 사항도 공유를 받으셨죠? 글쎄요, 저는 의원님께서 왜 그렇게 일방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한테 아니, 질문을 공유를 하시는지 받으셨습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군의 체계라는 것은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명하복의 엄격한 기틀 위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고 또 우리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는 그러한 엄격한 군 아닙니까? 그것이 국방부 장관이 그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그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면 그건 큰 문제죠. 그러나 지금 예결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며칠 동안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국방부 장관의 권한 내에서의 그러한 적법한 권한의 행사였다 하는 것은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아니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장관 총리님의 그 법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경찰법 징부법 제7조에 의하면은 군사경찰을 지휘하는 부대장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총리님 말씀이 법을 위배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날 가장 키가 31일에서 2일까지 국방부에서 전방위 압박을 가했는데 이거 알고 계시죠? 저는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조치를 그 어떻게 문제에 하셨나요? 대한 수사는 합법적으로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되어 있는 경찰에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찰이 명실상부한 하나의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하면 될 일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 일방적인 얘기를 들어가시면서 국방부 장관이 적법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다? 아니, 보도 자료를 보고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날 수정 지시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비역 사성 장군으로서 군대의 그런 철통 같은 상명하복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의원님께서 저한테 그런 질의를 자꾸 하시는 것을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총리님, 짧게 핵심만 얘기해 주세요. 8월 장관 총리님이 보고를 받고 장관에게 전화나 이와 관련한 것 한 적 있습니까? 제가요? 네. 저는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고만 받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국방부 장관의 네. 권한일 것이고 국방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들의 임무겠죠. 그럼 아니, 총리가 왜 보고받고- 전화를 합니까 거기에? 보고받고 총리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죠. 아니 제가 거기에 수사에 개입을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수사에 개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보고를 받고 지금처럼 장관이 지시한 게 합법적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총리님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총리님도 법을 위배했기 때문에 제가 따져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일방적인 의원님의 주장이실 뿐이에요. 그리고 8월 2일 날 경찰에 이첩했는데 집단항명 수괴죄로 입건을 시켰어요. 이거 알고 계시죠? 알고 보고 받았습니까 당일 날? 그것까지 보고받지는 않습니다. 그 어떤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일일이 다 총리가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을 일은 아니죠. 그럼 그거는 집단항명 수괴죄는 알고 계시죠? 집단항명죄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 나중에는 그 집단항명이 항명죄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국방부 장관과 수사기관이 옳다고 생각하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모든 일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군 내부가 그렇게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다고 믿고 있는 저는 우리 의원님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집단항명 수괴죄의 원인이 전화를 했는데 세 사람이 전화를 안 받아서 모의하는 것 같아서 집단항명 수괴죄로 하고 집단항명했다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죠? 의원님께서 예비역 육군 대장으로서 어떻게 도대체 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맨 첫 번에는 모두 다 전화를 안 받기 때문에 이거는 집단으로 항명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도 모든 본인이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가도 된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에 따라서 부하인 2명은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집단 항명의 범죄에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단 항명에서 항명으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국방부 장관이 경질된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그런 것을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는 저는 제가 그러한 데에 대해서 일종의 의견을 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은 지금은 적절치 않다.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후임자 3명을 인사검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총리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없습니까? 저는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총리님은 여기에 패싱되고 있습니까? 패싱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의원님께 동의를 하거나 또는 반대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책임을 전부 떠안고 본인이 모든 걸 했다라고 지금 하는 것으로 보여요. 이 사항에서 경질한다면은 토사구팽되는 거죠, 실제.
그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저는 장관을 경질할 것 같으면은 총리도 스스로 이런 총체적인 위기를 지고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방류하고 있는데 직격탄을 받고 있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직격탄을 받는. 당연히 백만 수산인들이죠. 어느 누가 지금 그 문제를 과학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만약 위험하다고 하신다면 위험하다는 그 주장을 누가 믿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직격탄을 받는 것은 해군입니다. 해군은 글쎄요. 바다의 물을 먹고 있는 거 아시죠? 바다의 물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니 그 물은 다 정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바닷물이 위험하지 않다는 거는 지금 조사가 매일매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해군은 조수기를 이용을 해서 바닷물에 짠물을 제거해서 청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네, 그런데 조수기는 방사능을 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게 되면은 방사능이 오염된다면은 방사능 그걸 그대로 먹게 되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해역에서 이번에 방류와 관련해서 200곳에서 검사를 하겠다고 하고 매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해역의 바깥에 공해에 가서도 지금 검사를 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해군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는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 5,200만 누가 들어서 정말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 해군이 방사능 측정 장비를 아직 한 대도 가지고 있지 않은 거 알고 있습니까? 군함에 필요하시다면 앞으로 그거는 그 장비를 갖추도록 본 의원이 해드려야죠. 작년부터 노래를 불렀어요.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번에 5대가 10월에 배치가 돼요. 5대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총리님이 계속 오염수 안전하다, 또 국민의힘에서 안전하다 하니까 해군의 안전마저도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아닙니다. 방사능 측정 장비는 해군에 의원님. 꼭 필요한 겁니다. 의원님, 정말 왜 이렇게 해군의 안전은 등한시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말을 오해시키지 마세요. 우리 해군은 다 우리 국민들의 해군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해군을 거기서 갈라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해군을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먹게 하는 그런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계실 때 그런 생각을 해보기라도 하셨어요?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하시는 생활할 때는 방사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 했어요. 실제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북한의 핵에 대응하는 훈련 했었죠. 북한 핵에 대응하는 훈련 하셨죠. 글쎄요, 저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 아니 민방위 훈련도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민방위는 총리님 했습니다. 주관하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 군사 훈련을 말씀하신 줄 알고 설마 군사 비밀을 저보고 지금 누설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겁니다. 네. 무슨 민방위 훈련 이번에 방송에 대대적으로 핵 대비해서 했다는데 그것이 무슨 군사 기밀 누설입니까? 아니 제가 지금 의원님의 질문을 군대에서 이번에 핵 대응 훈련을 했느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실 리가 없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깜짝 놀란 겁니다. 끝까지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레 짐작하시지 말고.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도 해군에는 핵 측정 장비가 필요해요. 군함에 그거 빨리 예비비 투입해서라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의무 경찰 부활에 대해서 23일 날 발표하셨었죠? 우선 총리님 질의에 핵심적인 답만 하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면은 서울을 얘기한 부산을 얘기하세요. 아니 지금은 의원님의 시간을 뺏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상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경찰이 현재의 인력을 재배치 구조조정을 해서 우선 그러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한다 하는 것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표에서 비판이 많아지니까 하루 만에 필요시 검토한다고 한 단계 낮추셨죠. 아니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갖다가 뭐 하고 말고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필요하다면은 협의를 해야죠. 국방부.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국방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아니 협의를 이제 하겠다고 제가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부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는 못하죠. 아니 제가 국방부 장관께 말씀은 드렸습니다. 아마 필요하면 이런 협의가 갈 겁니다. 협의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그날 경찰청장과 국무총리님은 7천에서 8천 명 정도 하고 7, 8개월이면 한다고 했어요. 그런 발표 전에는 이미 국방부와 충분한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되고 가능성을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총리는 왜 있습니까? 저부 부처 간 협의가 이렇게 그날 그 다음 날 그 국방이 열렸을 때 국방부 장관은 전혀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었어요. 아니 반대는 하실 수 있지만 협의를 정부에서 드렸는데 그거를 반대한다 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직 협의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걸 반대합니까? 그러면 국방부와 협의도 안 하고 대국민을 발표합니까? 거기에서 검토한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지금 총리님 지금 의원님은 항상 확정이 되어야만 발표하시나요?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발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세부적으로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의무경찰이 10년에 걸쳐서 폐지된 거 알고 있죠? 10년 플랜을 가지고 했고 5년 동안 2만에서 2만 5천 명 의무경찰을 줄이면서 경찰 증원 몇 명 해줬습니까? 거의 한 4만 명 해주지 않았나요? 18,500명 해줬어요. 아닙니다. 2만 명, 2만 5천 명. 저 문재인 대통령 저 시절에 두 번에 걸쳐서 증언했어요. 18,500명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정확히 검증하시고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잘 모르고 2만 명, 있잖아요. 2만 5천 명 증언을 했다고 저희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인구가 절감되고 하니까 이것은 무효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장점이 무효화를 잘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은 졸속으로 추진하다가 문제 생기면 무효화하고 있는데 이걸 무효화해 주시고 협의도 안 한 거를 뭐를 무효화를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계획 보고 받으셨죠?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육사의 정체성. 아니 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비추어 봤을 때 이거는 육사가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안 육사가 받으셨습니까? 결정하면 되는데 총리가 꼭 보고를 받는다는 것을 의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그럼 총리는 보고도 안 받고 그럼 지난번에 여기서 예결위에서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검토죠? 흉상 철거라든가 또는 홍범도함 명칭 변경도 검토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육사에서 그 흉상의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의 독립에 대한 기여도는 충분히 온 국민이 이해하고 존경하면서 다만 육사의 정체성으로 봤을 때 그 장소가 적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전을 검토한다 그랬고요. 홍범도 함은 제가 처음에 국방부가 검토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으시는 의원님이 자꾸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국방부 차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도 가로막으면서 총리의 의견을 얘기해라.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처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홍범도 장군의 그러한 흉상을 육사의 정체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북한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방부가 해군하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아니 중요하죠. 제가 필요하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총리님은 내각을 대표하잖아요. 총리님 한마디의 무게는 태산처럼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 의결장에서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한테 검토한다고 개인의 하십니까? 의견을 얘기하라고 질문하시는 의원님이 계속 푸시를 하셨잖아요. 제가 맨 첫 번에는 국방부에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사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국방부 차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된다. 저 총리의 의견은 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사가 그렇다면 홍범도 함도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총리님 어떻게 총리님은 윤석열 대통령 닮아갑니까? 두 분 다 유태이탈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논란이 되면은 대통령께서 나서서 이걸 교통정리하시고 대통령을 못하면은 총리님이 교통정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적인 혼란을 가지고 오고 육사와 같이 순수한 학교, 순수학문을 연구하고 순수군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 되겠습니까? 총리님이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제 넘어가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저는 졸속 정부, 백지화 정부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연령도 5세로 낮추겠다고 졸속으로 주장하다가 문제되니까 백지화했어요. 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땅이라고 의혹이 되게 되니까 백지화했고, 그러니까 이번 것도 홍범도 장군 건도 실제로 졸속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이것은 지난달 25일 날 국방위에서 본의원이 제시하고 문제 제기하고 장관이 인정함으로써 이것이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백지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지화 잘하는 정부니까 이번에 백지화의 어떤 능력을 좀 보여주세요, 총리님. 네? 제발.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리님, 지금 100년이 된 것이 있습니다. 관동 대학살. 이거 정부 입장이 뭡니까? 저희는 그동안에 여러 번 이 관동 대학살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자고 일본 측에 얘기를 했고 올해도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본에 이제는 100년이 됐는데 일본의 사과를 정식으로 요구하고 또 그 당시 희생자들을 추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이야말로 위기 사항인데 지금 총리님 답변을 들어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위기 의식이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저는 이 위기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밖에 길이 없다고 봐요. 총리를 비롯해서 온 내각이 총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총리님이라도 솔선수범 보여서 사퇴를 깨끗이 하는 용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사퇴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들어가 주십시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말은 입했습니다. 좋은 말을 잘하셨습니다. 질문이 초등학교 반상회입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는 현재 진영 논리에 갇혀서 위기 극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 망령을 쫓고 있는데 어서 빨리 깨어나십시오. 지금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분열 윤석열식 전체주의고 검찰식 전체주의입니다. 제발 박수하십시오. 감사합니다.